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미쳐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미쳐가는 세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혼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건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미친 듯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이 광신도들의 맹목적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확고한 질서를 정립하고 또한 세뇌하는 것, 이것이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교주, 사이비 교주의 맹목적인 신뢰, 무조건적인 신뢰를 신앙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중앙은행,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맹목적인 돈의 권세를 앞서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얻으면서 돈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사이비 종교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돈에 완전히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들이 돈을 목마르게 만든 것이죠. 일부러. 그리고 돈을 만들어내는 절대자와 그것을 신격화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총재의 새치혀에 사람들의 희노애락과 인생이 지배당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렇게 비이성적이면서 불합리한 욕망의 무모한 믿음이 무소리만큼 인플레이션 경제 속에서 집단 화폐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있고, 이 히스테리 안에서 지금의 20대와 30대는 거의 광기와 같은 돈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사이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어땠습니까? 주기적으로 사람들의 강력한 욕망을 자극할 소재를 교묘히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광기로 인도할 매개체를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했죠. 사람들을 광기로 인도할 매개체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지금의 돈이겠죠. 이 돈에 의해 인생을 저당 잡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것이 곧 금융광신도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빚을 지는 사람들, 즉 돈의 광신도가 된 사람들은 오직 중앙은행의 발권만이, 그 화폐만이 어지러운 세상의 경제 질서를 바로서게 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인생에 또한 전신의 시간이 결국 그들이 만든 돈의 시스템 안에서 종속되면서 그들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돈에 의해 종속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이비 종교처럼 돈의 맹목적인 믿음과 탐욕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중앙은행이라는 종교에 귀결이 시작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 돈에 의해 만든 한탕주의 시스템에 아주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은 한탕주의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경제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지금의 사이비 광신도들처럼 결국 중앙은행을 만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헌납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거의 맹목적으로 믿는 이 중앙은행이 발권한 돈이라는 이 매개체는 결국 신과 같은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용과 화폐를 창조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화폐를 창조한 이유는 극소수의 부유한 자들이 금융광신도들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실물 가치의 자산을 모두 빼앗아가기 위해 허공에 돈을 만들고 그것과 바꿔치기 하면서 자신들만의 실속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만들어졌던 저 종이화폐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죠. 이 사람들은 이 화폐 쪼가리를 무조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화폐 쪼가리를 만들어내는 자들의 부를 채워주기 위해서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꺼내버리는 자들이기도 하죠. 말씀드렸던 돈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같은 저러한 부를 가진 집단들은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희생했던 그 다수의 사람들의 피해를 전혀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했을 뿐이고, 카지노 혹은 주식과 선물 같은 이러한 불로소득형 금융특기 자산을 경제 위기와 잘 버무려서 사람들의 돈을 모두 강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강탈을 해야지만 자신들이 만든 이 과량의 종이 쪼가리, 즉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 화폐는 자신들이 만든 자본시장에서 가치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은 돈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은행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회전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들의 실물 자산을 그대로 빼앗고 은행으로 그것을 다시 회전시켜서 자신들의 돈으로 마음껏 사람들의 노동력과 시간을 유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부자는 바라지도 않지만 왜 받은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에 따른 우문현답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가 이 화폐 시스템 자체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자산을 불리거나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탈하는 시스템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시원 한 평값의 임대료가 왜 부자들 아파트의 한 평값보다 더 비싸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아직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이 저들이 외치고 있는 자본주의고 저러한 시스템의 화폐 개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경제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평등과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중앙은행이 말하는 이른바 화폐 자본주의라는 것은 가난한 서민들의 노동력을, 즉 실물 대비 화폐 가치보다 더 값비싸게 빠르게 소모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화폐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소수의 부자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노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즉 돈을 버는 시스템이 진정한 부자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땀을 흘리지 않고 땀을 훔쳐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화폐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불합리하고도 불평등한 화폐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자들, 그리고 돈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오히려 국가 경제 선순환 구조에 자신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들의 말처럼 경제 선순환 구조에 자신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면 일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흘린 땀만큼의 대가를 당연히 상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물가 역시도 화폐 대비 실물 가치와 노동력 대비 더욱 안정적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대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상환 능력에 맞는 이자 배율의 능동적 대응이 당연한 것이고 말이죠. 이뿐 아니라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가진 자산 대부분의 화폐가 헐값의 실물, 자산을 다시 자신들의 탐욕으로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사회적 상승에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이처럼 정직하고 평등한 결과로 지금의 경제가 만약 돌아가게 된다면 다수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행복해지겠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소수의 부자들, 즉 돈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과도한 빚더미를 어떻게든 양산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들어내야 됩니다. 경제 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을 이런 방식으로 반드시 강탈해야지만 자신들이 만든 허공의 돈의 가치가 유지되고 또한 그들은 그 가짜 돈을 통해서 사람들의 땀을 훔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의 자본주의는 늘 가진 것이 없는 서민들에게만 불리한 조건으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불합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대략 이겁니다. 예대금리라는 것, 전혀 형평성이 없이 어긋나 있고 돈을 가진 자만이 더욱더 돈을 불릴 수 있는 돈의 안전자산일 뿐이고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는 빚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은행들은 빚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을 적극 권장했던 정부는 이때가 되면 서민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일부러 경제 위기라는 감옥에 몰아놓고 그 다음에 달콤한 투기성 자산으로 사람들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실물 가치를 자신들의 허공의 돈으로 강탈했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을 부채 더미에 이 늪으로 빠뜨렸던 금융기관들, 이들 역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왜 이들이 하면 범죄도 무죄가 되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이 몰라서 저에게 묻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사기 힘든 이유,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이유, 이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노력이 부족하고 또한 다 우연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돈에 의해서 돈의 의미도 모른 채 돈에 세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찍어내고 있는 중앙은행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거대한 종교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빵과 포도주가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인 것입니다. 지금의 중앙은행이 창조한 빵과 포도주, 즉 이 돈은 모두에게 굶주린 배와 목마름을 마치 해소시켜 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지만 결국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맛만 느낄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을 삼켰을 뿐 나머지 그 대부분의 빵과 포도주는 모두 돈을 만들고 돈을 관리했던 소수의 부자들이 나누고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사실 지금의 자본경제라는 것, 이 부자인 사람들에게만 더 부자로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 역시 막대한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지만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경제 구조 역시도 모두가 그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는 결국 무엇이냐? 바로 중앙은행이 만들었던 화폐 개념, 즉 그들이 취하려고 했던 빵과 포도주 그 의미 그대로 실물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오르는 만큼 그들은 실물 가치 상승으로 차입의 돈을 벌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반대로 실물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것들을 오히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더 부여받게 됩니다. 즉 그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돈을 벌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서민들은 만약 경제 위기로 실물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해도 그것을 사들일 만한 아무런 자격과 혜택 또한 돈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투기성 자산에 자신들의 돈을 불리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거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불로소득의 도박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회가 찾아왔다 한들 결국 그들이 만든 돈의 부여적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곧, 즉 돈의 빵과 포도주라는 것은 결국 부자들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 돈의 운명 또한 반지, 즉 절대 반지처럼 다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런 부자들의 자본 시스템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왜곡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민 경제, 민생 경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몇몇의 정치인들이 미디어에서 자신들의 부에 대한, 부당한 부에 대한 문제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부의 편파적인 진실을 그들 또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향해서 서민 경제, 민생 경제를 외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이 사실 자본주의, 즉 화폐주의는 그 대부분의 모든 것이 바로 화폐 탄생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화폐의 다른 의미를 굳이 말하자면 피라미드형의 약육강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공식인데 결국 돈은 가진 자들 사이에서 계속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심각한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 돈을
불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땀을 훔쳐서 돈을 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있는 서민들, 즉 푸성기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돈에 의해서 철저하게 피와 살갗이 뜯어먹혀져 그렇게 부가 성장하는 과정, 즉 사람들의 모든 노동력과 시간을 돈으로 사면서 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남의 땀을 훔치면서 돈을 버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돈을 버는 자들이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회의 차이가 엄청난 빈부격차를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일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금을 벌어들이는 만큼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물가를 그만큼 올려버리면 여러분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임금은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소비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고 살 정도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피와 살을 내어줄 수 있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피와 살을 뜯어먹으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돈의 정의가 분명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돈,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소수의 부자들에게는 고통이 아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광활한 혜택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화폐, 즉 돈의 정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자들은 늘 자본주의라는 것이 평등하고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녕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자본주의가 평등하고 정의롭다면 애초부터 가진 자들의 출발선상과 없는 자들의 출발선상이 판이하게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만 하겠죠. 그러나 늘 그렇듯 성공이라는 것, 즉 소위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해서 늘 여유로웠던 자들의 편이었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 당연한 결과이지 이것을 우리는 결코 평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여러분들은 화폐라는 것, 그리고 그 화폐를 통한 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원래부터 사이비 종교적이었던,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고 땀 흘리는 만큼 얻게 되는 그러한 화폐 경제는 없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피와 눈물을 자신들의 화폐로 빼앗으면서 부를 집중시켰고, 당연히 대중들의 자산과 노동을 이용하면서 그들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서민들의 피와 땀 혹은 불합리함을 이용해 자산을 벌어들인 그 부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비용 역시 마땅히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그저 우리들의 바램일 뿐입니다. 자, 지금의 빈부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벌어들인 돈들이 다시 사회에 환원돼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거의 없는 지금의 화폐 제도의 문제 때문이죠. 화폐의 용도는 원래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자, 부자들이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들이 결국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사용하는 빈도가 이 다수의 대중이 사용하는 것과는 결국은 판이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돈들이 자꾸 사용되지 못하고 은행이나 금고 혹은 뭐 주식 같은 곳에 부동산이나 이런 데 고여가게 됐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화폐 유동성이 나빠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전체 자산, 그러니까 즉 화폐 가치 하락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뿌린 돈은 경제 위기라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헬리콥터 머니, 즉 이런 화폐로 계속 경제 대책이라는 의미로 풀어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돈의 유동성 경색의 문제입니다. 즉 가진 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돈들이
자꾸 고여서 썩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많은 화폐를 풀어서 결국 가진 놈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장난질을 계속 쳐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화폐를 뿌려댑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폐를 뿌려도 이상하게 소비가 촉진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염병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소비도 충분히 소비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소비가 인터넷으로 인해서라도 촉진되지 못했던 것일까? 그게 바로 낙수 효과가 거의 없는 가진 자들이 더 먹는 돈의 불균형한 유동성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공중파 미디어에서는 절대 이 같은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진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엄청난 분노로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기 때문이고, 그동안 그들 또한 자신들이 누려온 그런 거대한 부의 편파적인 시스템을 자칫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서 와르르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답은 매우 가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중앙은행과 돈을 발권하고 돈을 관리하고 그 돈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소수의 부자들이 서로 영원히 손을 잡고 때가 되면 경제위기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빙자해서 그때마다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과 돈을 강탈하고, 그렇게 강탈한 돈을 다시 자신들의 은행에 집어넣고 그 돈을 통해 실물 자산을 또다시 싸게 사들이는 돈놀이 쇼핑. 만약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분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서민들, 그저 열심히 살기 위해서 하루 먹고 하루 버티기 위해서 살고 있는 서민들, 그러다가 집 한 채 사려고 덜컥 부채를 냈는데 결국 그 빚더미가 여러분들의 허리를 인정사정 없이 접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추잡한 소수의 가진 자들이 돈놀이로 서민들의 실물자산을 기만하는 행위, 이것을 바로 우리는 경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꾸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불쑥 튀어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비 중앙은행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돈이라는 게 과연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봐 봅시다. 종이 위에 프린팅된 그저 네모난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쉽게 말하자면 애초에 돈 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가 비트코인을 경험했다시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치로 인정하고 또한 신용을 불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돈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아무런 가치 없는 돌멩이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또한 신용을 불어넣게 되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더 원초적으로 돌아가자면 우리도 모르게 왜 그걸 가치로 바라보고 왜 그걸 돈이라고 사용하고 있지? 그냥 중앙은행이 발권해서 그냥 나라에서 이게 돈이라고 인정하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의 가치는요, 중앙은행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수의 그 부자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다수의 대중이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이 창조되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들이 계획했던 디지털 기축화폐 계획도 상당히 시일이 더 걸렸거나 심지어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자, 결국 화폐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발권하는 자들이 신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대중들의 욕망을 이들이 자극하면서 대중 스스로가 그 가치를 인정하게끔 그들이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 이외에도 많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중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그들이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랬고 지금의 AI도 그렇게 됐고 앞으로의 일론의 뉴럴링크 역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중앙은행이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돈의 가치의 촉매제, 즉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낸 그 신앙적 의미는 당연히 돈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그것을 만들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종교의 가치는 돈에 미친 광신도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왜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자, 그것은 이 CBDC 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CBDC 화폐 역시도 과거의 돈 그리고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또다시 여러분들의 욕망을 자극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눈치채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눈을 뜨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견하고 또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특히 가장 현재 사람들이 가장 사이비 종교처럼 미친 듯이 세뇌되어 있는 게 또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 방송을 한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들이 만들어낸 가치, 모든 새로운, 그러니까 돈 이외에 다른 것들을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저렇게 가치를 불어넣으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만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